안녕하십니까. 강희롱의 클로즈업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재판부가 지난 12일 가수 김호중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 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는 다소 억지스러운 공방이 이어져 팬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바로 술타기 의혹이었는데요. 이미 사건 초기부터 밝혀진 여러 상황과 정황상 있을 수 없는 얘기임에도 검찰 측이 이를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이른바 음주운전 술타기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단속 현장을 벗어나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고 당시보다 높은 도수의 술을 구입해 마시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대부분 쏟아버리고 음주 측정 후에는 추가로 마신 술에 의한 측정치라며 억지를 부리는 수법입니다. 실제로 이전에 그런 음주운전자가 더러 적발되고 이를 악용해 수사에 혼란을 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음주운전 관련 사고에서 이런 행태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낱낱이 밝혀내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김호중의 경우는 다릅니다. 술타기를 할 생각이었다면 경찰 조사에서도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밝히는 게 맞는데 김호중은 오히려 이를 부인했습니다. 설령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더 빠르게 취하려고 더 독한 소주나 양주를 마셨을 거란 얘기죠. 김호중은 사고 당시 매니저가 허위로 자수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보기 어려웠다는 거죠. 구매한 주류 역시 사고 전 마신 소주보다 도수가 낮은 맥주였습니다. 실제 수사 기록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호중 사건에서 술타기와 관련한 내용은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2페이지, 검찰 피의자 조서에서는 9줄에 불과합니다. 총 11권 3,500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기록과 비교하면 그냥 스쳐가는 정도의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판에서 김호중 변호인은 전체 수사 기록은 3,500여 쪽에 달하지만 술타기 수법 관련 조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이 부분은 가볍게 사고 경위를 물어보는 정도이고 수사기관에서조차도 술타기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럼에도 항소심 첫 공판 기일에서 검찰 측이 이 문제를 언급하고 언론이 이를 다시 이슈한 것은 전형적으로 사건의 본질과 초점을 흐리고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여론몰이 의도가 숨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신 한 로펌 변호사도 음주를 안 했다는 거짓 자백과 매니저의 대리자 수 등 초기에 보여준 수사 태도 때문에 맥주를 구입한 사실이 술타기 의혹으로 과장돼 부풀려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검사장 출신 주영한 변호사는 김호중이 잘못을 한 건 맞지만 술타기라는 행위가 없었는데도 유명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쟁점에 시달리고 비난받는 것은 가혹하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또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제대로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국가수 감정에서도 음주 대사체 수치가 기준치 10분의 1 수준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가벼운 음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김호중이 사고 당시 면허 정지 수준인 0.031%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보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는데요.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만으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공소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음주와 관련해서는 김호중이 이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각오로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도 합의했습니다.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재판부에 선처 탄원을 냈습니다. 김호중이 의도한 게 아니었다는 건 역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당시는 콘서트를 불과 며칠 앞둔 상황이었고 음주 사고가 콘서트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당황스러움에 순간적인 판단력을 잃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까지 포함해 재판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공방은 1심에서 지루할 만큼 많이 다뤄졌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타당한 법리 검토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술타기 수법을 운운하는 것은
다소 생뚱맞습니다. 아리스들 사이에서는 국회가 지난해 11월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김어중 방지법으로 붙인 명칭에도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최근 발생한 교사의 학생 살해 사건으로 추진되는 하늘이법 제정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정치권의 이런 행태에 곱지 않은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늘이 사망 사건은 법이 부재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법만 뚝딱 만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란 거죠.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는 마당에 누구 하나 책임지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법을 제정하려는 방향도 틀렸습니다. 국회는 교원 임용 시부터 재직기간 심리검사를 시행하고 이상행동 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동시에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에게는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해당 안이 진단과 치료 대신 걸러내기와 업무 배제에 초점을 맞춘 입법 방향부터 적절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오히려 하늘이법 대신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근본적으로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짓은 그만했으면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과거 고 장자연 사건에서 보듯 무슨 이슈만 터지면 그때그때 대중적으로 눈길을 끄는 법을 만드는 데만 골몰합니다. 이은지호라는 연예인의 거짓말에 몇몇 국회의원들이 놀아나며 과거사 진상조사단까지 개입했지만 성과는커녕 분노만 샀습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김어중 항소심 첫 번째 공판 기일에서 쟁점으로 등장한 술타기 의혹과 관련해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고 그 배경까지 짚어봤습니다. 아리스들은 김어중이 이미 대중과 여론으로부터 가혹하리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면서 무작정 관형을 베풀고 선처해달라는 게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 공정한 판단을 해달라고 말합니다. 발목 통증을 호소하며 신청한 병보석에 대한 판단은 끝내 보류됐고 팬들은 해를 넘겨 재판이 열릴 때마다 법원을 찾아 공식 색상, 보라색을 상징하는 모자와 목도리, 가방, 휴대폰 케이스 등을 몸에 지닌 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김어중 항소심 두 번째 공판 기일은 3월 19일로 잡혀 있습니다. 재판은 향후 한두 차례 더 공판 기일을 가진 뒤 빠르면 4월 말, 늦어도 5월 중에는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겨울에는 유난히 혹독하게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눈이 내리면 몸도 마음도 얼어붙지만 계절이 바뀌고 봄이 되면 다시 꽃이 핍니다. 공경에 처했을 때 더 따뜻이 감싸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하죠. 아리스들은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다시 돌아온다는 확신으로 김어중을 향한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지금은 고통을 견디고 인내하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희롱의 클로즈업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